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지구 뇌파와 인간의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엔지니어이며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889년 실험에서 지구의 공진 주파수가 8Hz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52년 독일 과학자 슈만은 지구와 지구 전리층 시스템을 연구하던 중 공진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공진 주파수를 슈만 공진이라고 합니다. 이 공진 주파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슈만 공진을 통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천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주위의 공기층에는 전리층이라는 이온화 영역이 존재합니다. 전리층이란 대기 중에 전하를 띠는 공기층을 말합니다. 전하는 우주 공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우주 방사선이 부딪히면서 이온화 현상으로 발생합니다. 전리층은 지면 위 약 50km에서 시작되어 약 80km 고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전파속도, 굴절, 반사, 산란, 평광면의 회전 생성과 흡수가 일어납니다. 전리층과 지구는 공진 강체를 이루는데 지구의 크기에 의해 특수한 공진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번개와 방전에 의해 야기되는 공진 주파수 현상을 슈만 공진이라고 합니다. 슈만 공진 주파수는 7.83Hz로 인간의 뇌의 해마체 주파수와 동일합니다. 주로 중요한 기억과 생존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의 해마체는 지구 공진 강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슈만 공진을 지구 뇌파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인간의 DNA와 우주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과학적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 코드는 DNA입니다. DNA는 생물학적 거대 분자입니다. 생물학적 발육과 생명 기능을 안내하는 유전적 지시를 구성합니다. 단백질 코드가 있는 DNA 조각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주요 기능은 단백질이나 리보핵산과 같은 세포에서 다른 화합물을 구성하기 위한 지령을 포함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DNA의 유일한 기능이 생명체의 복제를 제어하는 유전 정보의 운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DNA에 숨겨진 코드는 그 이상입니다. 클리프 백스터는 CIA의 신문 전문가입니다. 1960년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식물을 실험하고 식물이 고통을 느끼고 예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기본 감지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1993년에 감지 이론을 바탕으로 DNA 실험을 했습니다. DNA 조직 샘플을 채취, 분리하여 같은 건물의 다른 방으로 보냈습니다. 피험자들은 100m 떨어진 다른 방에서 비디오를 보게 하여 짧은 시간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다른 방에서 DNA 전류를 측정하여 피험자의 감정이 DNA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실험에서 피험자가 감정적인 고조와 저조를 느끼는 순간 DNA도 강한 전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백스터 박사는 다른 장거리 실험도 했습니다. 피험자와 DNA 샘플 사이의 거리가 480km 떨어진 먼 곳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 실험에서 피험자의 감정 변화와 DNA 반응의 시간 차이는 0이었습니다. 480km의 거리와 시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백스터 박사는 DNA 소유자에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DNA 샘플은 인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인간의 감정적 변화가 DNA에 즉시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5년) 러시아 과학자 블라디미르 포포닌과 피터 가리예프도 실험을 했습니다. 빛을 산란시키는 산란실에 DNA 샘플을 넣고 레이저 광원으로 비춰 산란광과 파동을 측정하여 자기 상관 함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산란실에 DNA를 넣지 않았을 때와 산란실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산란광의 자기 상관 함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DNA 팬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실험은 에너지가 DNA에 직접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DNA가 세상을 구성하는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는 유전 기능의 코딩 부분은 DNA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에는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크 DNA라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과학자 피터 갈리브는 정크 DNA의 코돈 배열이 명확한 구조와 논리적 순서를 이뤄 언어처럼 문법과 규칙을 따르는 단어와 문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NA는 지능이 있는 생물 계산기뿐만 아니라 생물 인터넷입니다. DNA는 모든 세포의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 검색하고 모든 세포의 염색체를 유기적인 정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신한 정보의 피드백으로 전자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신체의 수억 개의 세포와 순간적으로 통신합니다. 즉, DNA 분자는 전자기장이나 음향장을 통해 유전자의 홀로그램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갈리브는 DNA의 파동 유전학을 확립했습니다. 갈리브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DNA 구조와 어법이 레이저 간섭광과 무선 전파를 변제할 수 있고 반송파의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DNA의 적정한 공진 주파수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의 DNA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 대학교를 졸업한 생화학자 글렌 레인의 실험은 더욱 놀랍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글렌 레인의 실험에 따르면 DNA가 손상되어 파괴되면 이중 나선 구조가 자동으로 풀리지만 DNA 스스로 복구하면 다시 나선형으로 감긴다고 합니다. DNA의 감김이나 풀림은 260나노미터의 DNA의 광선 흡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인간 태반에서 수집한 DNA를 탈이온수에 넣은 다음 혼합액을 비커에 놓고 몇몇 사람들에게 DNA를 감거나 푸는데 마음을 집중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화율은 2%에서 10%였습니다. 염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조군은 1.1%만 변경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이 DNA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DNA는 빛을 저장할 수 있으며 동조 뇌파에서 생성된 소스 필드의 영향으로 DNA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스 필드의 에너지 중에 가장 작용이 큰 감정은 사랑입니다. 실험은 사랑이 DNA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너지장, 분자와 세포가 더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나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생식에 대한 타고난 욕망도 아닙니다. 사랑이 우주 에너지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대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DNA 파장은 310나노미터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난 사람들의 DNA는
더 심하게 말립니다. 이는 화난 감정의 동조 뇌파는 사랑과는 정반대의 소스필드가 생성되어 암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 실험을 통해 인간 생명 코드인 DNA가 인간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반영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사랑으로 생성된 소스필드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간의 뇌 해마체 주파수는 지구 뇌파의 주파수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맹자가 말한 성선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라는 과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DNA 변화는 손상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큰 역병에 대한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바이러스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험실에 보관된 최초의 바이러스 샘플은 9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과학의 관점에서 바이러스는 비세포 형태의 핵산 분자, DNA 또는 RNA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없고 기생하여 생존합니다.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그 중간의 유기종으로 숙주의 세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포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공식 채널이나 사설 채널을 막론하고 연구 개발된 생물 무기라는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해석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다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서에 기술된 역병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지의 나쁜 가스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접촉하면 병에 걸린다.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어떤 법칙에 따라 체내에서 성장하고 복제된다. 중의학에서는 전기가 부족한 사람은 외부의 악에 취약합니다. 내부에 전기가 있으면 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대부분은 질병 초기에 양허, 기허, 음허로 분리되는데 체내에 양기와 전기가 부족하고 체내에 음성 물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글렌 라이언 박사의 실험 결과를 인용한다면 마음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동양인의 관점에서는 선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렌 라이언 박사의 실험 결과 사람이 착한 생각을 하면 동조 뇌파의 소스필드가 생성되어 지구 뇌파의 주파수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DNA는 생물학적 인터넷으로 우주 에너지가 인체 생명의 장과 연결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갈리브의 연구에 따르면 DNA에 적절한 인간 언어를 로드하여 생성된 공진 주파수는 DNA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구 뇌파에 맞는 인간의 언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DNA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뇌파를 인간의 언어로 변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한 실증적 과학 조사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똥희홍 박사와 쉬카숑은 구자 진원이 우한폐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특별 사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6개국 6개 민족의 우한폐렴 감염 환자 36명에 대한 초보적인 의학 연구 및 분석에 따르면 구자 진원을 진지하게 암송하면 이들 우한폐렴의 감염자들의 상태가 현저하고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명의 위독한 환자들의 개선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합니다. 구자 진원을 진심으로 암송하는 것은 간단하고 배우기 쉽고 비용이 들지 않고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고 다른 치료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한폐렴이 대유행할 경우 효과적인 약품이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구자 진원은 널리 알리고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구자 진원을 외우면 환자의 DNA 주파수가 조종되어 단기간에 지구 뇌파와 동기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7층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경향을 떠나서 구자 진원에 대한 진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1년 6월 7일 발표한 영상 파룬궁은 면역의 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제가 파룬궁을 선전하려고 무책임하게 혹세무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구자진을 알려드리는 목적은 대재난 중에서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서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파룬궁 수련은 인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들어가서 수련하고 싶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구자진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BK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간직하여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와 인연 있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언제나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